안녕하세요. 브렌다입니다. 오늘은 아까 10월 3일 혁명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우크라이나 혁명은 성공했다라는 주제로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탄핵을 당한 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야누코비치 대통령입니다. 네, 이 대통령은 1997년 한 3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 주지사를 지냈고요. 그 5년 후부터는 그 총리가 된 것 같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리가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2004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총리 재직 도중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당선자가 되어서 아주 기뻐했는데요. 세상에 이 사람이 바로 부정선거 논란에 빠짐으로써 재선거를 하자 계속 국민들이 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재선거를 했으니까 당선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2004년도에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을 되지 않았더라면 총리도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이 이 사람을 또 밀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야당은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2006년부터 또 7년까지 또 총리로 있은 거예요. 부정선거에서 대통령 떨어진 사람을 또 총리로 앉힌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오래도록 2번이나 했네요. 그 다음 이 사람이 또 얼마나 낯이 두꺼운지 2010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또 다시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백성들도 참 왜 또 이 사람을 또 대통령으로 찍어줬네요.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010년도 대통령을 해가지고 5년 동안 임기를 있을 때 이 사람은 또 막 개헌도 하고요. 자기 독재를 하면서 또 2013년 말부터는 그 이때까지 유럽과 친하게 유럽연합과 그 경제협력을 추진했잖아요. 그걸 파기해 버리는 거예요. 친유럽과의 경제협력 추진을 백지화 정책을 하고요. 러시아하고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다 이 모든 정부 경제 정책을 썼고요. 그리고 군사 요지에 아주 중요한 그 크림 반도까지 내어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계엄 반대에다가 크림 반도를 내어준 거에 대한 그 반정부시 개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유로마이단 2만 명의 혁명단이 이제 2014년도 2월 18일에 이 혁명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2만 명이 얼마나 똘똘똘 뭉치고 했던지 세상에 2월 18일 시작된 게 2월 22일 날에 이 대통령을 축출하고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바른 그 이론을 내세우면서 한 거 하니까 전국적으로 또 국민들이 도움을 줬고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야당이 이분들을 이제 지원한 거예요. 야당이 어떻게 지원했냐면요. 이제 이 혁명단이 일어났을 때 국가에서 무력 진압을 했잖아요. 3천 명의 그 완전 특수병을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잡아들이고 100명 이상이 죽고 뭐 1000명 이상이 부상당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시위단도 같이 무력으로 충돌하긴 했지만요. 이때 야당이 한 행동을 잘 보십시오. 야당은 뭐라고 했냐면요. 시위를 했을 때 연행된 사람들을 막 바로 이 혁명이 일어나고 2, 3일 있다가 바로 풀어주라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풀어주라고. 풀어주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그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기 대통령을 뽑고 이 개헌까지 하자고 하면서 또 자기들이 유럽연합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유럽연합은 이 사람들이
아니 이 정부가 너무나 시민들을 무력 진압을 하고 있고 또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해서 관여를 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이 혁명단을 돕고 이 사람들을 감옥소에 넣은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대대적으로 이제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혁명이 완전히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 대통령이 가장 나쁜 행동을 한 게 뭐냐면요. 이 러시아가 이 크림 반도가 군사 여지로 너무 중요하니까 차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러시아인을 많이 이렇게 우리 요즘 제주도에 막 그 중국 사람들 비자 없이 들어오게 했던 것처럼요. 그 러시아인을 그냥 크림 반도에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인이 크림 반도에 굉장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러시아인들이요, 크림 반도에 행정 기간이 걸려 있던 그 우크라이나 국기를 러시아 국기로 또 탁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월 18일에 혁명이 일어났는데 22일 날에 야당이고 시위대 그 봉기로 인해서 그 대통령직이 박탈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느끼니까 3일 동안 병가를 냈다가 27일에는 러시아로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도망을 가버리는데 어머 얘가 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가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의 합법적인 대통령이다 하고 성명을 발표를 하지 않나. 또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하니까 러시아 정부는 이때 다 싶어가지고 크림 반도에 2,000여 명의 군사력을 파병시켜버려요. 파병을 시켜버리니까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더더욱 이거는 러시아의 친구이다 하면서 그 즉각 철수를 요구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 나라를 떠나면서도 이 크림 반도를 완전히 내어주는 그런 일까지 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 돈 있죠. 국가 전체 예산의 절반을 가지고 러시아에 그때 피신할 때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다음 날에 우크라이나의 환율이 50% 떨어졌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1가 1,000원을 했잖아요. 그럼 $1를 1,000원을 했으면 우리가 $1를 2,0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환율이 똥값이 되고 우리나라 1,000원의 값어치가 500원 값어치로 줄어든 거예요. 바로 그 다음 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어렵더라고요. 이제는 요즘에는 좀 성장하고 많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그 50%로 떨어진 환율이 나중에 40%까지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못됐어요. 이 돈을 가져간 거는 물론 그게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요. 와, 진짜 나쁘죠. 그 돈을 가져가 놓고도 자기가 합법적이라고 하니 이 나라에서는 이제 이 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야누코비치를 이 사람을 찾는다고 이 사람을 벽보에 붙인 거예요. 이 사람을 찾으면은 돈 주겠다고. 왜냐하면 국가 돈 50%를 가지고 날라버렸으니까요. 얼마나 이 정부가 국가에서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가 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군 통수권자라고 주장해야 되니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 유엔이 도와주잖아요. 그 유럽은 EU 유럽연합이 있어요. 이 유럽연합에서 어떻게 했냐면 도와준 거예요. 우크라이나 힘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드니까 우크라이나 그 반정부 시위에 유혈 진압했던 책임자가 있을 거잖아요. 이 대통령 말고 그 옆에 있던 그 정부 세력들 그 책임자들과 그리고
지금 5억을 들고, 아니 5억이 아니고 전 재산을 들고 날랐잖아요, 러시아로. 그리고 그 전에 얼마나 부패가 많겠어요. 그래서 이 부패를 한 연루자들, 이 대통령 연루자들을, 조국 같은 알죠? 그 연루자들을 18명을 싹 잡아가지고 그 사람 모든 재산을 동결시켜버리고요, 가둬버린 거예요. 이야, 이런데도, 이렇게 하는데도 이 대통령 인간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얻어보려고 그 러시아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나도 응? 크림반도 러시아가 차지한 것을, 응? 나도 그걸 반대한다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 국가로, 공화국으로 나도 인정을 못 하겠다면서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다 행해놓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크라이나 반시위자들은, 그리고 야당들은 극단주의라고 하면서, 이 대통령이 축출되고 나서 이제 5월 25일, 이제 2월 달에 봉기가 일어나고 3개월 있다가 5월 25일 대통령 선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걸 불법이라면서, 참 가짜는, 참 그런 행위를 저지르면서 비난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기가 차든지. 정말 기가 찬 일이죠. 이때가 자기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 얘기예요. 러시아. 그것도 3월 12일 날이에요. 야, 이건 정말 또라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고 국가 재산 반을 왜 들고 가, 그거를 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제가 이렇게 화를 낸거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좀 안정을 잡아가는데요. 이 사람이 4대 대통령이었는데 5대는 그 제가 회사, 큰 로센이라는 그 초콜릿 회사 있잖아요. 또 다른 사업도 많이 하는, 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는데, 지금 6대 대통령은 또 공산당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이제 우크라이나 땅을요, 헐값에 이 땅을 러시아 보고 사도록 지금 정책을 써서 아주 문제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중국이나 그 통해서 동해안이고 서해안이고 뭐 서해안이고 또 땅을 많이 외국인이 샀다고 하는데, 이상으로요, 우크라이나 이 악당 빅토르 야누코비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또 이 국민들이 민초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야당들이 그 민초의 편이 되어서, 또한 그 틈을 타서 이 나라 2004년도에 잘못된 개헌을 바로잡고, 그리고 조기 선거를 해서 나라가 그래도 위에서 애국자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순하고 좋던데요, 그 나라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정부를 감시하고, 그 이후로 더 많은 애국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요. 예, 우리 딸이 이제 또 홍콩에서 3년 있다가 또 독일 갔다가, 예, 자기 하고 싶어 5대 공부를 한다고 우크라이나에 있기 때문에 또 아직 또 오랜 세월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2년째라 제가 우크라이나를 몇 번을 가노니까 이런 데 역사에 대해서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미국도 사실은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나라가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이제 경계하고요. 그다음 이란, 중동 지역을, 그다음에 한국은 우리 여기 태평양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 아주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세 나라를 아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저희들이 미국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고요, 저희들도 안정이 되고 이 세상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세계 선교하는 저희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힘내서요, 다시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모두 다 애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화이팅! 좋은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